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등과 함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중 하나로 정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전기로 구동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승용차에 대해 서술한다.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등의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나 전동기와 내연기관을 같이 장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는 다르게 순수히 전기만 사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기존 내연기관으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달리 전기를 이용해 구동력을 얻으므로 내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화석 연료, 석탄, 석유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밝혀진 이래 각국에서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도 여러모로 단점들이 있지만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 및 개발하고 있어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 정책에 의거하여 각종 전기차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기차 지원금은 정부 약 800만 원에 지자체 약 500-800만 원을 합한 300-600만 원 정도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취등록세 170만 원을 면제해준다. 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정책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어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시장 규모와 판매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10-30년 이내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했으며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 이후에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으며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자동차 자체는 의외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빠른 시기에 개발되었다. 1828년 헝가리 사제 아니오스 예들리크는 최초로 소형 전기차 모형을 만들었다. 1834년 스코틀랜드 발명가 로버트 앤더슨은 최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일회용 전기차를 만들었다. 그러나 전기 충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전기차는 납축전지가 발명된 1859년 뒤에야 만들어지게 된다. 1881년 프랑스 발명가 귀스타브 트루베는 최초로 영구 사용 가능한 충전식 전기차를 시연했다. 심지어 100H를 처음 돌파한 것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동차였다. 그러나 당시의 전기 자동차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성능 향상이 지지부진했고 현재와 비슷한 문제인 비싼 가격, 심하게 무거운 배터리, 너무 긴 충전 시간, 짧은 주행거리 등의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반면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우수한 성능과 항속거리를 갖추게 되었다. 가까운 거리는 전기차, 먼 거리는 열차로 이동했으나 점점 더 차를 타고 먼 거리로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며 텍사스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경제성이 생기게 됐으며 석유라는 압도적인 성능의 연료를 등에 업고 빠르게 향상되는 내연기관을 쫓아가기에는 아직 전기전자공학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결국 전기 자동차는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졌다가 1990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 문제가 대두될 때쯤에나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여담으로 1960년 이전의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규정에는 전동기를 장착한 차량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전기 자동차는 200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21세기의 눈부시게 향상된 전력전자 기술과 우수한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에 힘입어 내연기관 차량이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내연기관의 성능을 고작 10년도 안 돼서 쫓아오는 데 성공했다. 5전기 자동차는
더 이상 시기상조의 영역에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를 위한 전력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전기차가 단 10년 만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데에는 2012년 출시된 테슬라 모델 S의 대성공이 크며 당시 전기차라 해봐야 주행거리가 100을 겨우 넘기는 소형 전기차밖에 없는 상황이라 발표 당시만 해도 비웃음 거리였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내연기관차보다 더 빠른 무시무시한 성능이란 게 밝혀지며 그야말로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렸다. 이로 인해 모델 S는 자동차 역사를 바꾼 몇 안 되는 자동차 중 하나로 인정받아 여러 매체에서 최고의 자동차 중 하나로 선정받았다. 기존의 전기차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지만 어디까지나 실험용, 연구용 딱지를 떼지는 못했고 판매하는 차종도 주류는 아니었다. 기존의 전기차는 시장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으며 제조사들의 관심에도 뒷전이었다. 이는 테슬라 이전과 이후의 전기차 디자인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테슬라 이전에는 기존 차체를 재이용하거나 새로 만들더라도 디자인 감각은 떨어지는 물건들이 다수였으나 테슬라 이후엔 본격적으로 세련된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기존 브랜드도 진지하게 판매용으로 만든 차량들을 제조하기 시작했다. 이후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시대를 개막한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차를 개선시키며 판매량은 물론 현재 자동차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극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자동차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기술 발전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책 역시 전기차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 각 국들도 2025, 2040년 안에 내연기관을 퇴출한다고 선언했다. 물론 실제로 퇴출 가능할지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선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국가가 나서서 내연기관의 규제 등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기 자동차가 외압으로 인해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20세기 초에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게 밀려 사라진 시기와 2000년쯤에 있었던 GM, 애플과 관련된 음모론이 있다. 일단 20세기 초의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의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전기전자 분야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건 20세기 초중반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경쟁했던 시기보다 훨씬 늦은 데다 전동기와 전자공학, 특히 배터리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내연기관의 성능과 가성비를 쫓아가는 건 시기상 불가능했다. 현재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처음 상용화된 시기가 1991년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최근에 개발된 물건이며 지금의 전기 자동차도 이 리튬 배터리가 개발된 직후에야 경쟁력이 생겨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애당초 당시에 전기 자동차가 잠깐 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연기관에 비해 제어와 제작이 매우 쉬웠기 때문이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능이나 효율 등의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당시 전기 자동차는 DC 모터로 제작되었는데 전용회로는커녕 건전지만 꽂아줘도 회전하는 게 DC 모터일 뿐더러 정지 상태에서도 토크가 나오므로 구동도 쉬워서 결국 그냥 사이즈가 큰 미니카나 다름없는 물건이었다. 당연히 내연기관의 개발에 비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잠깐 반짝했을 뿐이다. GMAV와 관련된 음모론은 해당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듯 보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제조사에서 직접 제품을 전량 파기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미 정부와 정유업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외압과
음모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도 당시의 제품은 충분히 훌륭했고 정유업체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여러모로 태클이 들어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저 제품이 실패한 이유는 로비나 음모 때문도 없진 않겠지만 GM의 주장이 맞다면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전기 자동차 제품 개발과 관련된 전통적인 문제가 또 터진 것에 불과하다. 바로 배터리 문제와 돈이 안 된다는 것. 이에 대한 내용은 GM 애플 문서를 참고하자. 전기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사정이 나빠지는 국가들로 주로 중동 지역이 꼽히는데 중동의 국가들은 석유를 팔아먹어 국민소득이 높은 전형적인 부자형 후진국이기 때문이다. 운송 분야는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출혈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현대 전기 발전원으로 쓰이는 원료 대부분은 석탄과 원자력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석유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8. 또한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들에도 악재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으로 인한 수십 년간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되어야만 상품성이 있기에 기성 자동차 브랜드의 전유물이었다. 허나 앞으로 시장의 대세가 될 축전지 방식의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인데 기성 브랜드는 화학 관련 회사가 아니었으므로 배터리 회사에게 의존하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 주도권을 그들에게 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기존의 완성차 시장은 수십 년간의 기술이 집약된 상품이지만 전기차의 등장으로 자동차도 OEM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생겼다. 즉, 자동차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과 맞물려 애플, 엔비디아, 인텔 같은 잇 기업들이 기존 자동차 업계를 넘보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처럼 자동차 위탁 생산을 맡는 방식으로도 업계가 변화할 수 있다. 현재 현대코나 일렉트릭, 제규어, i-스페이스, 아우디 e-트론 등이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2020년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 판매되는 모델 3의 고급 트림은 LG에너지솔루션의 중국 공장과 한국 공장 생산 배터리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테슬라는 아예 배터리까지 자체 생산해 시장을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기 사용. 가장 큰 특징. 전기 자동차는 전기가 동력원이며 내연기관 대신 전동기로 구동력을 발생시킨다. 전기는 동력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공해가 없으며 동력 변환 효율이 매우 우수하고 회생제동, 전기댐퍼 등을 이용해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하기도 용이하다. 또한 전기 시스템은 부피가 무척 작고 동력 배분이 자유로워서 파워트레인 계통의 단순화로 엄청난 공간 창출과 무보수화를 쉽게 현실화할 수 있으며 모터는 공회전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서 있을 때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써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므로 사용할 전기를 얻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배터리 외부 충전, 연료전지, 가스터빈과 내연기관을 이용한 발전기 구동 등등 여러 가지 전원을 사용해서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친환경과 고효율에 해당되는가는 이견의 여지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력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환경성과 효율성은 소비와 더불어 생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후술, 적은 소음. 전동기는 내연기관에 비해 기계적인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폭발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교적 적은 소음으로 주행할 수 있다. 전기로 운행하는 지하철과 경유,
기관차의 소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이다. 너무 소음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 차량이 접근하더라도 보행자가 눈치채기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정도다. 그래서 일부 차량은 스피커를 달아서 저속에서 가상 주행음을 내기도 한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특이한 가상 주행음을 가진 전기 자동차도 있는데 궁금하면 전기차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자.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실내 방음이 잘 된 내연기관 차량도 많고 바람이나 노면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 큰 차이를 못 느끼기도 하는데 차이를 못 느껴도 이상한 건 아니다. 전기 자동차도 엔진만 전동기로 바꾼 거지 결국 바퀴 달린 자동차이므로 이런 차량 외적인 소음의 억제는 전기 자동차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숙제다. 10. 뛰어난 제어 성능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현대에 개발되는 전동기들은 모터 드라이버라는 전용 회로로부터 전자 제어를 받으므로 내연기관에 비해 제어가 쉽고 반응이 신속하며 출력 예측도 손쉽게 가능하여 모터의 성능을 어떤 조건에서든 일관성 있게 보장할 수 있다. 모터 드라이버는 아예 설계부터 모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제작되며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어 변수를 1초에 수만 번씩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아 계산하고 제어하므로 외란에도 강하다. 그래서 차량의 속도 및 토크 제어와 회생 제동이 대단히 쉽고 빠르며 매우 정확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트랙션 컨트롤도 구현할 수 있다. 11. 또한 모터 드라이버에 올라가는 펌웨어 등도 온라인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사후 관리 또한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어서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성능이 향상되는 사례도 있다. 전기 자동차는 디지털 네트워크와의 직접 연결이 쉽고 전자운행이 수월하기에 구글을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자율주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아무래도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해야 하는데 이런 구동 부분의 제작도 힘들고 튜닝과 성능을 최선으로 맞추기 어려우며 기계적인 응답도 느려서 자동차 제조사 외에는 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유지 보수성이 뛰어나다. 내연기관 차량은 연료 공급, 동력 변환, 매연 배출까지 복잡한 화학 반응 제어와 동력 변환을 위해 필요한 부속이 매우 많다. 대충 후어봐도 연료 필터, 연료 펌프, 흡기 필터, 터보차저, 타이밍 샤프트, 타이밍 벨트, 냉각기, 엔진, 점화 플러그, 인젝터, 배기관, 머플러, DPF, 알터네이터 등등 말만 들어도 두통을 유발하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들어가고 이러한 기계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등등의 각종 윤활유와 많은 정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런 산더미 같은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전부 운전자가 책임지고 떠맡아야 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과 폐오일로 인한 공해 발생량도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일단 동력 계통의 구성부터가 모터 드라이버 전원으로 매우 단순하고 그나마도 구성 전체에 소모성 부속이나 잦은 고장을 일으킬 만한 부분이 없어서 유지 보수성이 뛰어나다. 파워트레인이나 조향, 서스펜션 등의 부속 설계는 차량을 만드는 이상 전기 자동차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계 설계 난이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차량 설계가 용이하다. 내연기관은 갈수록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차를 팔려면 소비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연비와 성능은 달성해야 하므로 갈수록 내연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엔진 설계와 제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났다 해도 엔진룸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점점 합리적인 설계가 어려워지고 있고 친환경 압박으로 인해 DPF나 요소수 등의 유지보수 비용도
점점 추가되는 추세다. 반면에 전기 자동차는 환경 규제에서 자유롭고 동력 변환 효율이 우수하며 공간은 훨씬 적게 쓸 수 있으므로 설계가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제조사에 따라서는 아예 엔진이 들어가던 보닛에 트렁크 마냥 수납 공간을 추가하거나 안전장치 혹은 차체 강성의 추가 확보 등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파격적인 설계를 내놓고 있다. 저상버스같이 높은 설계 난이도를 가지는 차량의 경우에도 엔진룸과 각종 동력 전달 부품이 생략됨으로 인해 더 나은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동기의 운전 범위가 넓어서 변속기를 아예 생략해버리고 구동축에 직접 박아서 기계 손실마저 최소화할 수 있고 전동기를 2개 이상 넣는 경우도 흔하다. 아예 바퀴 한쪽에 모터 하나씩 리비안 모터 4개를 달아서 탱크턴이 가능한 차량을 구현하기도 한다. 전기 자동차는 고효율 특성에 의해 많은 냉각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내연기관에게는 필수인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는 테슬라 차량들의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다. 주행 외 배터리 활용 현대 코나 일렉트릭